안녕하세요, 벨리조입니다. 현재 미국 서부 시간으로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나스닥을 보시죠. 나스닥은 0.14% 정도로 그냥 보합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저는 나스닥 보면 나스닥 100도 보는 편이에요. 나스닥 100은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를 나타내는 그런 인덱스인데, 나스닥 100이 내려갔고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올랐다. 이 말은 나스닥 100에 있는 큰 기업들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세계 1등이지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EMA 15일 구간으로 걸쳐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RSI가 이렇게 50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시점에서 한번 추매를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저는 845불 정도 돼서 오늘 뭐 한 주 주었어요. 왜 많이 안 주었느냐?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일단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RSI가 57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소심하게 한 주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좀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할 것 같아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ARKG도 좀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EMA 15일 구간으로 좀 올라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가매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RSI 같은 경우에도 63 정도 되고, 그래서 ARKG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107불이 지금 EMA 15일이니까 그때쯤 내려오면 저도 아마 ARKG도 한 100만원 정도는 좀 더 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어저께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 비트코인을 산 거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입장 표명해봤자 달라질 건 없는데, 저는 왜 입장을 그렇게 밝혔냐면, 일단은 이건 좀 주관적인 건데, 테슬라가 현금이 한 20 빌리언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5 빌리언을 비트코인을 샀어요. 이렇게 보면 15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사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8%, 9%밖에 안 샀어요, 비트코인을. 그 정도면 양호하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치만 비트코인을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미친 듯이 뭐 완전히 비트코인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지는 뭐 저도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 가는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좀 테슬라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좀 걸러내기 위해서 또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페이팔을 공동 창업했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사서 모았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그 페이팔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러한 앱을 물론 초기 창업 멤버로서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우리보다 더 많지 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좀 변동성이 심한 이러한 종목이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 때문에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저도 그래요. 저도 비트코인을 지금 들고 있고 비트코인이 거의 한 5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감정적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불이기 때문에 감정적이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제 전체 총 자산의 지금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이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비트코인에 들어가고, 만약에 정말로 제가 비트코인 불이라면 한 자산의 한 20-30%는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아직도 저도 긴가민가한 건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큰 방향이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범인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큰 기업이 세계에서 거의 5대 기업이 이런 걸 살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 머리로 이해를 못한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제가 그 UC 버클리라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나름 명문대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느꼈던 건 뭐였냐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내 머리로 감당이 안 되는 친구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세상 살면.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형님이라든지 제프 베조스 형님 또 잭 돌시 이런 형님들은 내가 이미 이해하는 그런 레벨우가 아니다. 그냥 그 형님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 누님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관심 있게 봐요. 그 누님이 뭐 하시는지. 제가 모르는 거를 그분들은 뭐 사회적인 그런 경력도 길고 또 그 외에도 그 자기들 주변의 친구들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시선에서 미인을 찾기보다는 아니면 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찾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찍어주는 거를 하자. 그게 제가 볼 때는 세계 1등 주고 또 그게 제가 볼 때는 세계 1등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1등 천재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의는 저는 사절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시면 일론 머스크보다 더 똑똑한 거를 증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아무튼 머스크 형님은 세계 1등이고 1등 부자인데 1등 천재예요. 원래 최고 부자인 사람들이 원래 좀 머리가 좀 똑똑한 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벨상 받는 그런 천재가 아니고 그런 천재랑은 좀 달라. 그런 천재는 다른데 좀 기업가 정신이 있고 또 그런 천재는 지금 당장은 제프 베조스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뭐 진짜 굳이 꼽자면 뭐 잭 돌시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이 10K라는 이 리포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In January 2021, we update our investment policy to provide us with a more flexibility to further diversify and maximize returns on our cash that is not required to maintain adequate operating liquidity. 그래서 이 2021년 1월부터 그냥 제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부터 자기들이 좀 이렇게 그 사내 규정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좀 유연하게 이런 남은 현금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1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를 매수를 한 거지.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such as certain alternative reserve assets including digital assets, gold bullion, gold exchange traded funds, and other assets specified in the future. 그래서 비트코인만 산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이제 15억 원치를 샀다는 거는 물론은 했는데 그 외에도 골드 빌리언 그러니까 골드 바랑 그리고 뭐 골드 ETF 이런 거를 또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라든지 신용화폐를 많이 프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테슬라 같이 정말로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기업에서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랑 금이랑 이제 뭐 비트코인 이런 걸 사가지고 좀 그런 거를 해치를 하겠다. 인플레이션 해치를.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근데 이거는 파이낸셜리하게만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좀 그 사회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 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삼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나는 테슬라라는 기업 나는 이제 더 이상 꼭 달러만을 믿지는 않겠다. 다른 자산,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 한 현금 자산의 일부로서 어느 정도 이제 달러의 가치가 훼손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좀 그렇게 해칭을 하겠다,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겠다, 그런 좀 사회적인 메시지, 그리고 좀 그런 미국의 큰 대기업들, 테크 기업들한테 좀 경각심을 일으키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알게 모르게 지금 또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사게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융업계라든지 그리고 또 금융 핀테크 기업 뭐 스퀘어라든지 페이팔 이런 데서는 벌써부터 옛날부터 비트코인을 샀어요.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꼭 새로운 건 아니고 이번에 테슬라가 샀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예전부터 기간에 수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2019년부터 거의 테슬라와 같이 이렇게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데, 비트코인이 꼭 달러를 대체를 한다고만 해서 비트코인의 그 효용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이 있잖아요. 금이 있는데 금은 기금속계의 그 기축통화죠. 그런데 달러는 이제 신용화폐계의 기축통화고, 그 비트코인은 모든 그런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같은 이더리움도 있고 뭐 도지코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꼭 달러를 대체를 해야만 그게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금이 꼭 달러를 다 대체를 해야 달러가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그 실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비트코인 비스무리한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때려 눕힐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거래를 모두 중지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물론 첫날에는 폭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뒤에 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에서 또 암호화폐 리브라라는 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던 이유는, 그리고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뭐 페이스북 자체가 좀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이 때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는 달러의 그 지위가 훼손되는 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리려고 하니까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기랑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비트코인이 들고 있는 사람도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미국 뭐 이렇게 뭐 시민권자들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을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금지가 된다? 그거는 마치 일론 머스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누가 아냐, 그래가지고 왜 테슬라에 투자하느냐, 그거랑 저는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냥 등한시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왜 천재들이 지금 잭 도르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회의적이었어요. 별로 안 좋아했고, 사기 아니냐고 비트코인이. 근데 어느 순간 일론 머스크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지금 이렇게 줍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초심을 지키라고 하는데, 저는 초심이라는 건 원래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초심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지, 사람 마음이 원래 갈대 같은 거거든. 계속 바뀌고. 왜냐하면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게 인풋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자기 의견을 그냥 고수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나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걸 들어보고 그게 좀 다른 것 같으면 뭘 팔랑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빨리 바뀌어가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봤고, 그러나 캐시 우드 누님께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저도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항상 저도 그래요. 이 모든 의견들은 계속 바뀝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투자도 바뀌어가면서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하나만을 고수하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믿고 그게 또 원칙이다 보니까. 근데 원칙을 또 깰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요즘 장자 선생님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일단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산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테슬라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bitcoin.org 들어가면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그런 역사라든지 왜 그런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어저께 샀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산이 200 billion이 있는데 20 billion이 있는데 20 billion이니까 200억 달러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도 안 샀어요. 10%도 비트코인은.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그 10K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골드도 살 거고 골드 ETF도 살 거니까 꼭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돈 놓고 돈놀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그 뱅브로 선배님이랑 그거는 좀 의견이 좀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좀 정말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한 줄을 더 주었고요. 테슬라에는. 아무튼 그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 이 모든 의견은 사견이고 또 제 의견은 항상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거니까 또 다음에 기회에 또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전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